별의 물리량.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야. 수아야. 네. 자, 별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다? 별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는 빛의, 표면 온도 옆에 써 아, 있잖아. 별의 색과 표면 온도. 네, 네, 그래. 그렇게 제목에서 우리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표면 온도구나 이런 얘기인데 우선 네, 자 별의 복사라고 해서 별의 복사는 흑체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흑체 복사라는 건 뭐냐? 이거는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같을 때 이거를 흑체 복사라고 불러. 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많이 배우는데 그런 게 대부분 플랑크 곡선이에요. 네, 플랑크 곡선은 자 가로축이 뭐냐면 파장과 에너지 세기에 대한 그래프예요. 네, 자 그것을 온도에 따라 나타내게 되는 게 이게 플랑크 곡선이라고 불러.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법칙이 나와요. 이 법칙.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야 돼. 빈의 변위의 법칙이 있어요. 네, 빈의 변위의 법칙은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람다 이게 파장인데 맥스라고 쓰거든. 네, 람다 맥스 즉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 이거야. 그것을 T분의 A 절대 온도의 반비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요거는 네, 무조건 외워야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그 이제 선생님이 예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여기가 파장이고 여기가 에너지 세기에 대한 그래프예요. 네, 그럴 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자.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게 T1이라고 하고 얘가 T2에 대한 그래프야. 요게 람다 맥스 T1에 대한 그래프. 네, 그다음에 여기 값이 람다 맥스 T2에 대한 파장값이에요. 자, 네, 그런데 만약에 T1이 태양이야. 6000K라고 하고 T2가 지구예요. 300K라고 네, 해보자. 그랬을 때 람다 맥스 T1이 만약에 0.5 마이크로미터라고 한다면 네. 람다 맥스의 T2는 얼마일까? 람다 맥스의 T2는 얼마일까? 이거 구할 수 있겠니? 음, 뭐야? 설명 다 했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해. 아니요라고 한 게 아니라, 음, 그 아니오라고 한 거 아니라 그 선생님은 네. 잘못 들었대. 그냥 A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T T2에서의 람다 맥스 값을 구하는 거야. A 값이 아, 네네, 아니라 네, 람다 맥스를 구하는 거야. 네, 어, A는 상수니까 의미 없어요. 네. 뭘까? 음,
잘 모르겠어? 네, 자, 이거 봐봐. 자, 람다 맥스는 네, 자, T1 대 람다 맥스 T2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네, 절대 온도가 얘는 6000K에 얘는 300K. 그치? 네, 그럼 이건 몇 대 몇이야? 1대 22잖아. 네, 그러므로 람다 맥스 T2는 0.5에 20배. 네, 그러면 10 마이크로미터.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지. 네, 이게 바로 이 빈의 변의 법칙에서 람다 맥스를 알아내는 공식이에요. 네, 이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어? 푸른색 별은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무슨 색?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푸른색.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네, 맞아요. 낮을수록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가 나와요. 네, 별의 색지수와 또 표면 온도는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자, 색지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자, 네, 색지수. 자, 어떤 별을 볼 때 그 별에 자,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측정해서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에요. 네.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안시 등급은 뭔지 알겠니? 사진 등급이 뭔지 알고?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진 등급은 사진으로 별을 찍었을 때 별의 밝기가 사진 등급이야. 네, 자,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죠. 육안으로 볼 때 별의 밝기하고 사진으로 볼 때 별의 밝기는 달라요. 네, 그래서 사진 등급은 사진으로 본 별의 밝기야. 네, 근데 이 사진 등급은 이 사진은 있지 푸른색 별에 민감하거든. 네, 자, 푸른색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푸른색이 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밝게 찍힌다.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늘의 별들을 봤을 때 사진으로 딱 찍어서 보면은 사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별들은 대부분이 푸른색 별이라는 얘기야. 네, 이게 사진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이 눈안자예요. 네, 자, 안시야. 눈으로 볼 때 이런 얘기거든. 네, 육안으로 본 밝기야. 네. 별의 밝기. 자, 그런데 우리 눈은 무슨 색에 민감하냐? 노란색에 민감해요. 네,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으면은 유난히 노란색이 눈에 확 띄어. 네, 노란색이 밝게 보인다는 얘기거든. 네, 태양이 노란색 별이에요. 네, 그래서 태양을 딱 보면은 그 주변에 아무리 다른 천체가 있어도 안 보여. 네, 왜냐면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색지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근데 자, 네, 우리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네, 등급은
높을수록 밝을까? 낮을수록 밝을까? 등급, 우리가 별의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별의 등급은 높을수록 낮을수록 언제 밝을까? 자, 잘 모르겠으면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낮을수록 밝아요. 우리가 네, 이따가 할 거야. 계산할 거야. 네, 요거를 먼저 이렇게 알아두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색지수는 봐봐. 네,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잘 봐야 돼. 색지수가, 자,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진 등급이 플러스고, 안시 등급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왜냐면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될 테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색지수가 플러스가 나와. 네, 그러면 자, 잘 봐봐. 위에서 등급은 낮을수록 밝다 그랬죠? 네,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그랬으니까 잘 봐. 자, 사진 등급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사진으로 볼 때는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지. 네, 그리고 안시 등급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눈으로 볼 때는 밝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무슨 색별이니 얘는? 저온의 노란색이요? 별 아닐까? 네, 저온의 별.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다 그랬잖아. 네, 붉은색 별쪽이에요, 얘네는. 네, 자, 그런데, 자, 이게 두 번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진 등급이 마이너스고 안시 등급이 플러스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면 뒤에 게 또 마이너스니까, 그치? 네, 그러면 사진 등급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사진으로 찍었더니 되게 밝게 보여. 근데 네, 눈으로 보면 어둡게 보여. 이런 뜻이야. 네, 그러니까 고온의 별이죠. 네, 푸른색 별. 자,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요거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네,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의 차를 우리는 색지수라고 한다. 근데 생각을 해봐, 수아야. 우리가 하늘의 별의 밝기를 따지려고 그랬더니 맨날 사진으로 찍어서 밝기를 비교하고 어때? 쉬울까? 아니요. 귀찮지? 네, 상당히 이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거를 우리가 고안해냈어. 그게 뭐냐면, 자, 세 번째가 요거를 제목을 바꾸자. UV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값. 네, UVV 필터와 색지수.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자, U 필터, B 필터, V 필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네, 자, U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 사용 안 해. 자외선을 통과시켜요. 네, 통과시킨다. 그럼 나머지 빛은 다 차단해 버려. 네, 그러니까 자외선만 통과시키는 필터란 뜻이에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차단이야. 네, 그러면 자외선이 많이 방출되는 별은 U 필터로 보면은 밝게 보여야지. 네, 왜냐면 자외선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자외선은 육안으로 볼 수 있니? 없니? 자외선은 육안으로
못 봐요. 네.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색을 뭐라고 불러? 빨주노초 파남보 네.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잖아. 네. 이게 뭐냐면 가능하다야. 시 보는 게. 네. 그래.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자외선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비교를 안 할 거야. 그러면 네. 이제 뭔 필터를 또 이용하냐면 두 번째 비필터라는 게 있어요. 네. 얘는 푸른색만 통과시켜요. 네. 자, 그러면 푸른색만 통과시키니까 나머지 빛은 차단되겠지. 네. 그러면은 푸른색 별은 푸른색을 많이 내보내니까 푸른색일수록 밝게 보이겠지. 네. 푸른색 별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V 필터가 있어. 네. 자, 이 V 필터는 노란색을 통과시켜. 네. 그래서 또 얘도 나머지 빛이 차단이 돼. 네. 그러면 노란 별일수록 노란색 많이 통과되지. 네. 그러면 빛이 많이 통과되니까 밝게 보이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별을 필터로 이용해서 봤더니 다음 그래프 같은 게 나왔다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어떤 그래프를 쭉 봤더니 자 지금 요 부분이 네. 필터 값이에요. 네. 자 여기가 B 필터 여기가 V 필터의 값이거든. 네. 여기는 파장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색이 이렇게 될 때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이게 T1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봐봐.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수아야.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는 요 노란색 대각선이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야. 네.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쓴 게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야. 네. 그러면 봐봐. 어떤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 값이 더 크니? V 필터요. B 필터 아니야? B 필터? 아, 지금 아, B급치 면적을 보란 말이야. 그게 통과한 에너지야. 네. 그러니까 B 필터를 통과한 에너지가 더 면적이 넓지. 네. 그 얘기는 B 필터로 보면은 에너지가 많이 통과해. 네. 근데 V 필터로 보면은 에너지가 줄어들지. 네. 그래. 그러면 B 필터로는 밝게 보이는데 V 필터로 보면은 어둡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이게 T1의 그래프고 또 하나는 이거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보자. 자, 이렇게 나왔어. 이게 T2야. 네. 자, T2일 때 여기에 대각선을 요 초록색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네. 여기가 B 필터를 통과하는 값, 여기서는 여기가 V 필터를 통과하는 값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서는 어떤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 값이 더 커? V요. V죠. 네. 그래. 그러면 V 필터로 보면 밝은데 B 필터로 보면 어두워진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봐봐. B 필터 마이너스 V 값이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는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또 저온의 별이 되잖아. 네. 저온의 별 또는 붉은색 별. 이렇게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고온의 별이 되는 거야. 푸른색 별. 이해됐니? 네. 이게 바로 BV, UVV 필터를 이용한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색지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오죠. 자,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역시 색지수와 표면 온도가 관계 있었고 UVV 필터와 색지수 표면 온도도 관계 있었고 별의 색과 표면 온도도 관계 있듯이 별의 분광형도 표면 온도에 의해서 변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분광형이라는 게 뭐냐면 별의 스펙트럼이에요. 자, 별의 스펙트럼의 종류는 다 알고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어? 연속인가? 그거랑, 연속 스펙트럼하고 음. 자, 무지개가 연속 스펙트럼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네.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나누는데 네.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온의 광원의 빛이 바로 네. 분광기를 통과할 때 만들어져요. 네. 고온의 광원의 빛이 그냥 바로 분광기. 고온의 광원의 빛은 네. 모든 색이 다 들어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해서 나타나는 무지개색이 나와. 네. 근데 요런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 자,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가 일명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네. 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검은 바탕에 밝은 색의 줄무늬가 나타나겠지? 네. 몇 개의 선이 줄무늬로, 밝은 줄무늬로 나타나. 이럴 때 방출 스펙트럼이라 부르는데, 이 방출 스펙트럼은, 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시 만들어져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는 일부의 모든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빛만 내보내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한 빛만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제 세 번째,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자, 연속 스펙트럼에서 군데군데가 검은 줄무늬가 생겨. 뭔지 네. 알겠지? 네. 검은 줄무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네. 그러면 이런 흡수 스펙트럼은 어느 때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고온의 광원의 빛이 이건 네. 모든 색이 나오죠. 네.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요. 네.
자, 이렇게 통과할 때 특정한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빛이 물질에 흡수돼요. 네. 흡수된 후, 자, 분광기를 통과 시. 이럴 때 나타나.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봐. 자, 네. 여기에 고온의 광원에서는 백색광이 나가요. 네. 자, 이 백색광은 모든 색이 다 있어. 네. 근데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해봐. 저온의 기체에서 무슨 색을 흡수해버렸냐면 노랑과 빨강을 흡수했다고 보자, 여기가. 네. 노랑, 빨강이 여기에서 흡수돼 버렸어. 알겠니? 네. 그러면 요 기체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이 빛은 노랑하고 빨강이 사라졌지. 네. 사라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분광기를 통과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쭉 무지개색 나올 때 노랑과 빨강하고, 자, 여기 순서를, 자,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위치가 검은 줄무늬. 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경우가 돼.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고 거기 나와 있어? 흡수 스펙트럼이요. 네,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온단 말이야. 네. 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자, 모든 별은 왜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날까? 이 까닭을 봐야죠. 네. 왜? 거기 왜 나와 있죠? 네. 왜야?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그래, 그거야. 아까 여기에서 봐봐, 여기. 고온의 기체가 고온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일부의 빛이 흡수된다 그랬죠? 네. 그것이 이유란 말이에요. 거기 봐봐.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별빛이, 대기는 저온이잖아. 네. 통과할 때 특정한 빛이, 자,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 때문이에요. 네.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에 의해 특정한 빛이, 특정한 빛에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별의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원소들이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또 봐봐. 별의, 자, 구성 성분은 대부분 비슷해요. 네. 성분은 대체로 비슷한데, 자, 즉 무슨 얘기냐면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네. 근데 대체로 비슷하나 흡수 스펙트럼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 흡수 스펙트럼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또 뭐냐라는 얘기야. 뭐냐? 알겠니? 네.
뭐냐면 이렇게야.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표면 온도에 따라 네. 별의 원소들이 거기에 대기에 있는 원소들이 있죠. 네. 이온화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네. 정도가 다르고 그때 이온화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그래서 흡수선의 세기와 종류와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자, 그걸 이제 배운 다음에 별의 분광형을 볼 거야. 자, 별의 분광형은 자, 어떻게 우리가 나누냐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냐면 표면 온도에 따라 O, B, A, F, G, K, M으로 분류를 해요. M 네. 7가지로. 자, 분류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O형과 M형을 제외하고 O와 M형을 제외하고 0에서 9까지 자 10단계로 또 분류를 해. 네. 자 그러면은 B형은 어떻게 되니? B0부터 해서 B9까지 존재할 수 있다. A형도 A0부터 A9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분광형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뭐를 외워야 되냐면 요거를 외워야 돼.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개 정도는 외우자라고 하는 거 외워야 돼요. 네. 자, 이 그래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X축은 분광형, Y축은 흡수선의 흡색이에요. 흡수선 세기. 그랬을 때 여기가 O, B, A, F, G, K, M 이렇게 7개로 나누는 때 자, 제일 먼저 여기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요게 헬륨 2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O형의 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흡수선은 헬륨2의 흡수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네. 그 다음에 B형에서 자 B형에서 정도는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뭘로 네. 나타났니? 헬륨 1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어? 네. 야 B형에서 거기 점점점점 나와 있는 거에 네.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헬륨 1 아니야? 네. 그래. 자, 그 정도는 알아야 돼. B형에서는 헬륨 1. 알겠니? 네. A형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건 또 뭐가 나왔니? H1이요. A형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거. H1이니? 네. 요거 정도 알아야 돼. 요거 헬륨 1, H1. 그 네. 다음에 자, K형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뭐니? 그, 칼슘 2요. CA2지요? 네. 그래. 이렇게 나타나잖아. 뭐 그 나머지는 그 밑에 막 그래프들 있는 거 해석하면 돼.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 3개 정도는 외워두자. K형에서는 칼슘 2, A형에서는 수소 1,
그 다음에 B형에서는 헬륨1.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지. 원이라고 써 있는 게 있지. 네, 이거는 원자의 흡수선이에요. 네, 자, 즉 헬륨1이라고 하는 거는 헬륨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네, 그리고 수소원은 역시 수소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고요. 그 네, 다음에 2라고 표현된 거는 이온의 흡수선의 색이에요. 네, 그러면 저기 K형에서는 Ca2라고 써 있잖아. 네, 거기에서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자 위에다 써놓은 거는 원자나 이온의 흡수선만 주로 써 있죠. 네, 근데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분자의 흡수선이 다양하게 나타나. 분자의 흡수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자라는 건 뭐가 분자인지 아니? 네, 네, 자, 분자의 흡수선은 이런 거야. 뭐 H2O라든지 뭐 CH4라든지 NH3라든지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분자거든. 네, 그러니까 원자의 흡수선보다는 분자의 흡수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네, 이게 바로 분광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자, 이거를 한꺼번에 외우는 거를 하나 알려줄 거야. 어떻게 외우냐면, 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별의 색을 외우자. 색. 어떻게 외우냐면, 푸른색, 백색, 그 다음에 황색, 이거 잘 봐야 돼. 이렇게 붉은색 네 가지를 써놓고 그 가운데를 채울 거예요. 푸른색과 백색에는 가운데가 청백색. 그 다음에 백색하고 황색 사이에는 황백색. 그 다음에 황색과 붉은색 사이에는 주황색. 자, 이렇게 그러면 7개가 나오죠. 네, 자, 온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외워. 5만 절반 딱 잘라 25,000. 자, 5만에서 절반 잘라서 25,000. 그 다음에 만으로 딱 내려버려. 그 다음에 7,000부터 차례로 7,000, 6,000, 5,000. 간 다음에 이건 3,500. 네, 그 다음에 분광형. 자, 푸른색 별 5만도 이상에서는 O, B, A, F, G, K, M. 알겠니? 네, 자, 태양은 어디에 속할까? 태양은 G형에 속해요. 네,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K야. 네, 알겠냐? 네, 그리고 K형에서 가장 강한 스펙트럼은 칼슘2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 네, 다음에 청백색의 25,000 B형에서는 헬륨1이고, 백색에서는 수소1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네, 자, 여기는, 자, 수아야. 네, 2단원도 그렇지만 3단원의 경우는 이거 진짜 이렇게 그대로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돼, 이거. 네. 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냐?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네, 그래. 그러면 수아야,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거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별의 네, 물리량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이걸 배운 거야. 별의
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 표면 온도요. 이렇게 배운 거고. 네. 별의 색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이 표면 온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U, V, V 필터와 표면 온도. 분광형과 표면 온도 이렇게 배운 거죠. 네. 그래, 그러면은 물리량은 우리가 쉽게 표면 온도, 색 이거 두 가지 배운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분광형하고 연결시켜서 배운 걸 뿐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별의 또 다른 물리량에서 별의 밝기는 어떻게 나타낼까? 이걸 배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지울 거야. 자, 그러면 별의 광도와 크기를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게 별의 물리량이야. 근데 우리가 별의 밝기에 대해서 기본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학습을 한번 해보자. 네. 별의 밝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자, 첫 번째는 자, 거리와 밝기 관계가 나타나죠. 네. 자, 거리와 밝기 관계 선생님이 이렇게 한 점에서 네. 자, 빛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보자. 한 점에서 빛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올 때, 자, 1m 거리에다가 이렇게 생긴 면을 하나 세웠어. 알겠니? 네. 그러면 저 한 점에서 나온 빛이 이 1m 거리에 세운 요 면적에 다 비추지. 네. 근데 이번에는 2m의 거리에다가 면을 하나 세우면 자, 요렇게 그래프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요렇게 면이 이렇게 그려지지? 네. 이 면은 앞에 면적의 몇 배가 되니? 두 배요. 4배가 되지, 4배. 아, 네. 거리가 2배 벌면은 면적은 넓이가, 4배가 네. 되죠. 네. 그래, 그러면 요 한 면적에 비치는 에너지와 비교를 해볼 거야. 똑같은 면적에 비치는 에너지를 비교해봐. 누가 더 많아? 앞에 거요. 앞에 게 몇 배나 많아? 네 배? 4배 아, 많지. 네. 왜냐면 뒤에 거에는 4분의 1로 쪼개졌잖아, 빛의 양이. 네. 그래,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거리가 2배, 3배 해서 n배 멀어지면 밝기는 같은 면적에 대한 밝기예요. 네. 자,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해서 n의 제곱분의 1배로 어두워지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밝기는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잖아. 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밝기는 비례한다. 거리 제곱분의 1에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게 거리와 밝기 관계야. 어려운 거 없지? 네. 거리가 10배 가까워졌어. 그러면 몇 배 밝아져? 네. 거리가 10배 가까워졌어. 몇 배 네. 밝아? 100분의 1이요. 뭐야? 가까워졌으니까 100배 밝아진다. 이렇게 되지. 거리가 10배 가까워졌어. 아, 네. 가까워졌으면은 거리는 짧아졌잖아. 네. 10분의 1로 된 거잖아. 아, 네. 그러니까 밝기는 100배 밝아져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네.
거리가 4배 멀어졌어. 몇 배 어두워져? 4배 멀어졌으니까 16분의 1배. 16분의 1로 어두워져요. 그러면 16배 어두워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네, 16분의 1로 어두워져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급을 따질 건데요. 두 네, 번째. 자, 별에는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절대 등급이라는 건 있지. 별의 실제 밝기예요. 자, 별의 실제 밝기야. 그러면 네. 실제 밝기는 거리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별까지의 거리와는 관계가 없어. 별의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한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절대 등급이야. 근데 두 번째 봐봐. 그러면 어떤 별의 밝기를 비교할 때, 자, 기준이 있어요. 모든 별을 같은 거리 10파색 위치에 네, 놓고 비교한 밝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밝기라고 밝기 비교한 밝기. 그러니까 실제 밝기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등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급은 클수록 낮을수록 언제가 더 밝다고요? 작을수록이요. 낮을수록 밝은 거예요, 등급은. 네, 자, 그런데 세 번째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어. 자, 겉보기 등급은 자, 육안으로 본 별의 밝기예요. 네, 자, 별의 밝기. 자, 그러면 육안으로 본 별의 밝기는 멀수록 어둡게 보이죠? 네. 멀수록 어둡게 보인다지. 실제로 어두운 별이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멀수록 어둡게 보일 뿐이야, 육안으로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내야 될 게 있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써놓고 있지. 네, 자, 각각의 등급의 차이가 X배라고 해봐. 그러면 자, 이걸 X배라고 할 때 결국은 X의 5제곱이 몇 배란 뜻이니? 대기요. 100배란 얘기잖아. 그럴 때 요거를 양쪽을 로고를 취하면은 이제 쭉 구해지거든? 네, 그래서 X를 구하면은 이게 얼마냐면 2.5배가 나와요. 네, 10의 5분의 2승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X는 2.5배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 요 5등급까지는 외우면은 되게 편해. 굉장히. 자, 잘 봐. 여기에서 네, 등급차. 여기가 밝기차라고 한다면 1등급 차는 2.5에 1이니? 네. 그 저 다음에 죄송한데, 어, 문좀 닫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갖고 와. 자, 그 다음 네, 2등급 차에는 2.5의 제곱이니까 6.25배거든. 네, 그 다음에 3등급 차는 2.5의 세제곱은 16배예요. 네, 그 다음에 4등급은 2.5의 4제곱 1.6, 16배에다가 2.5 곱하면 40배 나오거든. 네. 40배에다 또 2.5 곱하면 몇 배가 되니? 그래서, 100배가 죠. 네, 자, 요거까지 알고 있는 게 되게 좀 편해. 네,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거리 지수라는 게 나오거든. 네. 자, 거리 지수라고 하는 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을 거리 지수라고 불러. 네. 근데 스몰 m이 뭐냐면 이거는 겉보기 등급. 그 다음에 라지 m은 절대 등급이거든요. 네. 자, 이게 둘과의 관계가 거리를 알려준다 그래서 거리 지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여기가 지구가 있어. 지구에 관측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게 18색 별이야. 그리고 별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해보자. A, B, C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자, 위에 세 별은 실제 밝기가 같은 세 별이라고 해보자. 세 별 A, B, C였어요. 네. 자, 에서 비교할 거야. 자, 그러면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누구? 자, ABC 중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누구? B요. 어머나! 야, 수아야. 네. 육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누구냐고 물었잖아. A요. 그래,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겠지. 네. 멀면은 어둡게 보이잖아. 아까 거리와 밝기 관계에서 두 배 멀어지면 4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A가 제일 가까우니까 네. 가장 밝게 보여. 그게 네. 무슨 등급이야? A가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 간에 네. 선생님이 그랬잖아. 가장 밝게 보이는 이거는 겉보기 등급일까? 절대 등급일까? 겉보기 등급이요. 그래, 겉보기 등급이잖아. 네. 그러면 밝게 보이니까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되게 작지? 네. 그래, 근데 이놈을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멀게 갖다 놔야 되니? 절대 등급은 아니요. 모든 별을 18색 위치에 놓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18색으로 뒤쪽으로 옮겨놔야 되잖아. 네. 그래야 절대 등급이 나오는데 멀어졌지? 네. 그러면 어두워지지? 네. 어두워지니까 숫자는 커지지? 네. 그래, 그러면 봐봐. 절대 등급과 자 겉보기 등급에서 자 요놈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가 되잖아. 네. 어두워졌으니까 등급이 커져.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지죠. 네. 0보다 큰 별은 0보다 작아지지. 아, 네. 0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18색보다 가까운 별 아니야? 네. 그래. 그래서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보다 작으면 18색보다 가깝게 있는 별이야. 네. 근데 B는 자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이면은 얘는 18색 위치의 별이잖아. 네. 이거는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같죠. 18색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C를 봐봐. C는 제일 멀리 있지. 네. 그러면 가장 어둡게 보인다지. 네.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죠. 네. 겉보기 등급이 어둡게 보이니까. 근데 얘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가깝게 옮겨놔야지. 네. 가까워지면 밝기는 밝아지죠. 네. 그래, 마이너스 밝아졌다 마이너스가 되지. 네. 그래서 얘는 18색보다 멀 때는 이렇게 커져요. 0보다. 네. 그래서 18색보다 먼 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거리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거를 거리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얘 몇 가지를 낼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낼 것인지 지금부터. 이 얘들은 책에 거기에도 안 나와 있어. 한번 써놓고 수아가 이런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자, 4파색에서 5등급으로 보이는 별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일까? 이거 구할 수 있어? 음, 어때? 구할 수 있어 없어? 음, 해볼게요. 그래, 한번 수아가 한번 계산을 해봐봐. 어떤가? 자, 수아야, 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바로 설명해 줄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자, 설명해 줄게. 봐봐. 자, 여기가 지구가 있어. 네. 여기가 18세기야. 알겠니? 네. 여기에 4파색 위치에 여기에 있는 별이 몇 등급으로 보여? 5등급이요. 5등급으로 보여요. 그런데 얘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얘를 몇 파색에다 갖다 놔야 돼? 18색이요. 18색으로 갖다 놔야 돼. 네. 그러면 거리가 4파색에서 10파색으로 몇 배 멀어져? 네. 2.5배 멀어지지 않아? 네. 그러면 밝기는 2.5의 제곱배 어두워진다죠. 네. 멀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2.5의 제곱배 어두워진다. 맞죠? 네. 2.5의 제곱배 몇 등급이야? 2.5의 제곱 빼면은 그 2등급. 그래, 2등급이잖아. 2.5의 1이 1등급 차. 2가 2.5의 2제곱이 2등급 차. 아까 써줬잖아. 3제곱이 3등급 차라고 그랬잖아. 네. 2.5의 제곱배. 그러면 2.5의 제곱배니까 이 절대 등급이 2등급 커진다지. 네. 그래서 7등급으로 보여요. 네. 얘는 실제로 절대 등급은 7등급 별인 거야. 네. 어려워? 괜찮아요. 자, 또 해볼까? 다른 문제 또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해보자. 자, 40파색에서 똑같이 5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일까? 이 문제도 풀어볼 거야. 자, 바로 선생님이 풀어줄게. 봐봐. 네. 자, 여기가 지구가 있어. 여기가 18색이고, 여기가 48색이야. 네. 48색에서 얘가 5등급으로 보이죠? 네. 근데 얘는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18색으로 가깝게 놔야지. 네. 그러면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거리가 48색에서 18색으로 4분의 1배가 되죠. 네. 자, 쉽게 4분의 1배가 된다는 건 4배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네. 그러면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네. 반비례함으로 4의 제곱배 밝아지죠?
네. 4의 제곱은 몇 배? 16배요. 4의 제곱은 16배. 16배는 아까 2.5의 3승배라고 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외우는 게 편하다고 한 거야. 그래서 3등급 밝아져요. 네. 그러므로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이야? 음, 2등급. 네. 5등급에서 3등급 밝아졌잖아. 네. 할 수 있겠어? 하나만 음, 마지막으로 더 하자. 네. 이제 수학을 한번 해봐. 자,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자꾸 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백파색에서 1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 자, 이거는 몇 등급일까? 수아가 계산해봐. 네. 몇 등급 나와? 6등급이요. 아, 잠시만요. 6등급이 아니라, 마이너스로는 안 나오죠. 몇 등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얼마? 4요? 맞아. 마이너스 4등급. 마이너스 등급도 있나요? 어? 마이너스 등급도 있어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봐. 지구에서 여기가 10파색인데 여기가 100파색의 위치에 네. 자, 어떤 별이 여기에서 1등급이야. 네. 그래, 요걸 10파색으로 고치려면 10배, 거리가 네. 10배 가까워지죠. 네. 가까워짐으로 10의 제곱배 밝아지죠. 네. 자, 10의 제곱배. 그러면 10의 제곱배는 5등급 차잖아. 네. 그러므로 5등급 밝아져야지. 네. 5등급 밝아지려면 1등급에서 5등급 밝아지려면 숫자는 낮아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4등급.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별의 절대 등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아야, 우리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푼 걸로 잘 봐봐. 네.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했니? 그 별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구했지? 네. 그래. 어떤 별의 모르는 별의 절대 등급은 그 별의 거리하고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구했다. 이게 바로 그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봐. 자, 넘겨보면 이제 실제로 책에서 말하는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부터 들어갈 거야. 네. 별의 광도가 바로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따지는지 잘 봐. 네. 단위 시간당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예요. 총 에너지. 단위 시간에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뜻이야. 네. 자, 이 별의 광도는 자, 첫 번째 얘는
별의 실제 밝기예요. 네. 그리고 실제 밝기는 별의 거리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거야. 거리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래. 이게 광도예요. 그래서 자, 별의 광도에는 자, 등급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광도는 등급으로 나타내고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는 거 배웠지? 네. 아까 우리가 1등급 차당 2.5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는 거 배웠단 말이야. 그 네. 다음 세 번째. 자, 그리고 등급은 두 가지 등급이 있죠?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으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래. 이렇게 두 가지 등급이 있어. 아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야, 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자, 잘 봐.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했다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구했어? 별의 절대 등급은 그 겉보기 등급과 어? 그거는 별의 밝기고. 아이, 네. 그게 아니잖아. 별의 등급과 겉보기 등급과 별의 거리와 그 두 가지로 구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 거리와 겉보기 등급.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별의 절대 등급은 그 별의 겉보기 등급과 거리로부터 구하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별의 절대 등급을 왜 구하냔 말이야. 그러면 뭐하러 구해? 별의 절대 등급을. 네.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자, 세 번째 거기 봐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 절대 등급으로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첫 번째 봐봐. 태양의 절대 등급과 광도는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네. 그래. 그러면 태양의 절대 등급은 얼마냐면 플러스 4.8등급이야. 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봐봐.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어떤 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까요? 어떤 별이 자, 어떤 별이 잘 봐. 네.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이야. 네. 이면 자, 태양과 몇 등급 차이야? 태양과 5등급 차이요. 5등급 차이죠? 네. 그러면 이 별은 태양보다 몇 배 밝은 거야? 2.5에 야, 5등급 차이 몇 배? 딱 나와야지. 2.5에 2.5에 5승. 5제곱. 네. 그거 몇 배? 그 100배요. 100배잖아. 그냥 네. 100배 밝자야. 태양보다 100배 밝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몇 배 크다는 얘기야? 광도가 100배 커. 네. 그러면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몇 배란 얘기야? 100배란 얘기야. 네. 그래, 그 뭐가 어려워. 네. 그래,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부터 그 별의 실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태양과 비교해서 얼마인지 알 수 있어. 만약에
태양에서 있지. 이렇게 해보자. 1초당 1제곱미터, 1초당이라고 해보자. 표면에서 1초당 10의 10승 칼로리가 방출된다라고 해보자. 에너지로. 네. 근데 쟤는 어떤 별 A는 1초당 얘보다 100배 방출해야 돼. 네. 그러면 얼마 해야 돼? 10에 12승 칼로리가 방출된다 이런 뜻이야. 네. 이게 100배잖아. 얘보다. 네. 물론 줄로 표시하니까. 근데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과의 등급 차이로부터 그래서 태양과의 절대 등급 차를 이용하여 네.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우리가 그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한 이유란 말이야. 네. 알겠지?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네 번째 별의 크기를 측정해 볼 거야. 네. 이제 별의 반지름이죠. 별의 네. 크기 측정. 자, 별의 크기 측정에서는 여기에 법칙이 또 하나가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자,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 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 선생님이 색깔을 달리한 거야. 잘 봐. 여기서 우리가 광도는 뭐였니? 단위 시간당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였지. 네. 근데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은 달라요. 단위 시간당 네. 단위 면적이 들어가. 네.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네. 이게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이라고 불러. 네. 여기에서 시그마는 상수값이니까 의미 없어요. 네. T는 절대 온도, 표면 온도의 절대 온도예요. 네. 표면 온도. 자, 그러면 자 이제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거지. 네. 자,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네. 자, 광도는 별 표면 전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니? 맞지? 네. 그러면 광도와 에너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에 하는 총 에너지에 방출하는 에너지에라고 하자. 방출하는 에너지에 별의 표면적을 곱하면 자, 단위 시간에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되니? 맞아? 음.
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아야,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별은, 자, 구형으로 간주하는 거지요? 네. 근데 잘 봐봐. 이 별의 전체 표면적이, 이게 구야, 구. 전체 네. 표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해보자. 네. 근데 여기 1제곱미터에서 100줄의 에너지가 발생을 했어. 네. 그러면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거의 몇 배야? 100배 네. 해주면 되지 않아? 네. 뭔 네.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네. 또는 1제곱센티미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란 말이야. 네. 근데 거기에다가 별의 표면적을 곱하면 전체 에너지가 되지 않아? 네. 그래, 그러면은 광도는 이런 식이 돼요. 자, 잘 봐. 광도 L은 시그마 T 4제곱에 구의 표면적은 뭐야, 수아야?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 이것도 아, 수학, 야, 진짜. 아니 이거 물어보신 줄 몰랐어요. 네.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잖아. 네. 근데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잖아. 네. 그래서 광도 L은 시그마 T의 4승의 4파이 R 제곱을 곱한 값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너 이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네. 별의 반지름 R을 구할 거야, R. 네. 자, 그러면 R 제곱을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자. R 제곱을 남기면 4파이 시그마 T 4승분의 L 이렇게 되니? 네. 그러면 여기에서 R은, 자, 이거 상수 다 빼버려. 네. 그러면은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반지름 구하는 거야. 네. 이렇게 구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잘 봐. 과정을 잘 봐. 어떤 별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그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고, 이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이 별의 광도를 구하고, 그치? 네. 그리고 이 별의 색을 측정을 해. 그러면 표면 온도가 구해지지. 네. 또는 분광형을 알면은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잖아. 네. 그런 다음에 그 별의 한지름까지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얘가 이제 어떤 얘가 나와 있는지 잘 봐. 자, 그 밑에 얘 나와 있죠? 네. 그 얘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 요거만 한번 얘기해 보자. 4번. 네. 여기서는 선생님은 4번이라고 쓸 테니까. 자, 별의 광도, 온도, 그 다음에 반지름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별의 온도가 같을 때 광도는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죠? 네. 클수록 크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이 같을 때 광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크죠? 네. 온도 4제곱이 필요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 그 밑에 얘를 한번 봐봐. 반지름 표면 온도가 각각 2배인 태양의 2배인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몇 배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니? 네. 자, 몇 배야? 자, 온도 반지름이
태양보다 2배. 2배인 별의 광도는 태양보다 광도가 얼마나 크냐? 이거 그대로 광도 L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광도 L은 그 T의 4파이제곱. 4제곱과 R의 아, 네. 제곱에 비례하죠? 네. 그러면 자 T가 2배, 이 온도가 2배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네. 2의 제곱 반지름 2배니까 그러면 몇 배냐 이거? 예, 예, 6제곱이니까 64요. 64배 나오냐? 그쵸? 네. 64배 나오잖아. 거기 답이 64배 나왔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 한번 보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인 마이너스 0.2등급 그리고 표면 온도가 12,000K 표면 온도 12,000K인 별의 자, 광도와 크기를 구하라. 광도와 크기는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네. 태양은 절대 등급이 얼마야? 해양은 절대 플러스 등급이, 네. 4.8등급. 네.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몇 K야? 6,000K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요게 네. 주어져 있잖아. 네. 그러면 광도는 자, 첫 번째 광도는 얼마니? 태양보다 몇 배? 강도는, 100배. 네. 100배. 5등급 차이잖아. 아, 네. 태양보다 100배 밝다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네. 쉽게 구해지잖아. 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반지름을 구해야 되지. 네. 자, 그럼 잘 봐. 100배가 돼야 되는데 표면 온도 4제곱과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이 100배가 돼야지. 네. 표면 온도는 몇 배라 그랬어? 2배잖아. 12,000K니까 6,000K의 2배. 네. 곱하기 R의 제곱이 100배가 나와야지. 네. 그러면 이거 봐. 이건 16배지요. 네. 그러면 16은 2.5의 세제곱이지. 네.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100배가 나와야 돼. 그러면 R은 몇 배야? 그래서 R은, 1.5배네. 네. 봐봐. 반지름도 구할 수 있잖아.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라고 하는 거 16배는 2.5의 세제곱이구나. 이거 알아두는 거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별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